오늘 분석할 경기는 12월 9일 화요일 새벽 해외 축구 5게임 준비했습니다. 국내 경기는 블로그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피사 대 파르마입니다. 피사는 4-3-3을 기본으로 중원 압박과 빠른 전진 패스를 핵심으로 삼는 팀입니다. 측면 전개는 단순하지만 속도가 빠르고 특히 우측은 1선, 2선의 직선적 연결로 크로스 볼륨을 꾸준히 만들어냅니다. 원톱은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움직임보다 박스 안 위치 선정에 집중하며 세컨볼 상황에서 마무리를 노리는 패턴이 많습니다. 중원에서는 활동량을 크게 가져가며 전환 속도를 유지하지만 라인이 흔들릴 때 수비와의 간격이 벌어지면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약점도 존재합니다. 세트피스에서는 제공권보다는 세컨볼에 집중하는 구조라 득점 기대값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파르마는 4-2-3-1을 바탕으로 점유와 전환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팀입니다. 이선의 움직임이 유기적이며 특히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패턴이 강점입니다. 원톱은 등지는 플레이와 전진 패스를 모두 소화하며 주변 이선이 간격을 좁히며 연계하는 구조가 매우 매끄럽습니다. 중원 더블 피벗은 압박 저항력이 뛰어나 빌드업 안정성을 올리고 전진 패스의 질도 안정적입니다. 수비에서는 라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상대 전환을 초기에 끊는 방식으로 실점을 최소화합니다. 세트피스도 준비된 패턴이 많아 득점 기대치가 높은 편입니다. 피사는 측면 속도와 중원 압박으로 경기 초반 템포를 높이겠지만 파르마의 중원 장악력과 이선 연계 완성도가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장악과 점유 기반 전개가 반복되면 피사의 압박은 점차 느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파르마가 점유 전환 마무리 모두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제노아입니다. 우디네세는 3-5-2 기반으로 초반부터 라인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하이프레싱이 핵심입니다. 이게르 브라보는 넓게 움직이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짧은 침투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타입이라 압박 이후 전환 공격의 위력이 커집니다. 데이비스는 등지고 받는 움직임으로 상대 빌드업 방향을 한쪽으로 고정시키며 압박 시점도 정확해 첫 패스를 묶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중앙의 칼스트렘은 세컨볼 회수 및 압박 뒤 공간 커버에 뛰어나 전환 속도를 높여주는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윙백들은 수비 시 라인을 좁혀 숫자를 맞추고 공을 따내면 곧바로 전진의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로 공격 폭을 넓힙니다. 제노아는 후방에서부터 차분히 전개하려는 스타일을 유지하지만 센터백과 더블 볼란치 간 간격이 벌어질 때 압박을 받으면 전진 패스 각이 급격히 사라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콜롬보는 박스 근처에서 강한 슈팅을 만들 수 있지만 지원이 느리면 등지고 버티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랜베크는 라인 사이 침투와 전진 드리블이 강점이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첫 터치 이후 선택이 흔들립니다. 스탄치우는 킥력은 뛰어나지만 빌드업이 막히면 지나치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박스 근처에서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풀백들은 공격 가담이 좋지만 뒤 공간 커버가 느려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디네세는 하이프레싱 세컨볼 경쟁력 전환 속도에서 흐름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노아는 후방 빌드업 불안과 압박 대응 한계가 뚜렷해 경기 주도권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전반부터 우디네세가 템포를 쥐고 더 많은 찬스를 만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디네세 승 가시죠. 세 번째 경기 토리노 대 밀란입니다. 토리노는 중원을 좁게 두어 안정적인 블록을 만드는 팀입니다. 시메오네는 전방 압박과 박스 침투 모두 활발해 상대의 빌드업을 흔들 수 있지만 토리노 자체의 전개는 단순 전진 패스와 크로스 비중이 높아 압박을 받으면 쉽게 롱볼로 전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블라시치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드리블에서 강점을 보이나 팀 간격이 벌어질 때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카사데이는 피지컬과 활동량으로 세컨볼 경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전체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혼자서 커버 범위가 넘쳐 수비 안정성이 떨어지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AC 밀란은 중원 밀도를 극대화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팀입니다. 히메네스는 압박 가담과 커버 플레이가 뛰어나 라인 간 공백을 줄여주고 전방 침투 타이밍도 날카롭습니다.
풀리식은 압박 속 방향 전환과 좁은 공간 드리블로 상대 블록을 흔드는 데 능해 탈압박 이후 전개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중원에서는 모드리치가 템포 조절과 전환 패스를 총괄하며 세컨볼 회수율을 높여 전체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세트피스 완성도도 높아 토리노보다 득점 기대값이 높은 구조입니다. 초반엔 토리노의 압박이 한두 번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원 장악력과 세컨볼 경쟁력에서 AC 밀란이 우위를 넓힐 가능성이 큽니다. 풀리식의 탈압박과 모드리치의 조율이 반복되면 토리노 수비 블록은 무너질 위험이 커지고 전체적으로는 AC 밀란이 경기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맨유입니다. 울버햄튼은 강등권 탈출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팀입니다. 안드레는 터치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직선적 돌파가 뛰어나며 1대1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스타일로 상대 풀백을 흔듭니다. 이 움직임이 나오면 하프 스페이스에 한 명을 세워 수비를 끌어내고 박스 안에 라르센에게 컷백 각도를 만들어주는 패턴이 자주 등장합니다. 라르센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이 조안이어 파포스트 사이 움직임만으로도 수비 시선을 빼앗는 타입입니다. 중원에서는 주앙 고메스가 압박과 탈취 이후 간결한 전진 패스로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며 홈에서는 특히 라인 간격을 좁혀 세컨볼 경쟁력까지 크게 높아지는 팀입니다. 맨유는 전방 개인 능력과 자유도를 최대화하는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마테우스 쿠냐는 넓은 활동 범위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드리블과 연계로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마운트는 이선에서 압박과 연계를 반복하며 전환 속도를 높여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박스 근처에서의 전진 패스와 과감한 슈팅으로 가장 위협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윙백이 동시에 전진하는 타이밍에 중원 압박이 비면 센터백 앞 공간과 측면 뒷공간이 한꺼번에 열리는 구조적 간점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강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전방과 중원이 모두 볼만 보며 간격이 벌어지고 이 약점이 전환 상황에서 크게 노출되는 흐름도 자주 나타납니다. 울버햄튼은 안드레의 측면 돌파와 라르센의 문전 움직임이 결합되는 순간 직접적인 위협을 반복적으로 만드는 팀입니다. 맨유는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환 수비와 간격 문제가 겹치면 흐름을 쉽게 내주는 단점이 뚜렷합니다. 동기부여와 홈 분위기까지 감안하면 울버햄튼이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충분하며 역배 흐름도 충분히 성립되는 매치업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경기 오사수나 대 레반테입니다. 오사수나는 측면 폭을 최대한 넓히며 경기를 풀어갑니다. 두디미르는 제공권과 버티는 힘으로 박스 안을 지배하고 아이마르 오로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퍼스트 터치와 전진 패스로 공격 리듬을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루벤 가르시아는 터치라인을 넓게 쓰는 클래식 윙어 형태로 돌파 후 낮은 크로스와 컷백을 반복적으로 생산해 부디미르에게 볼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수비에서는 3백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고 미드존 블록을 유지해 측면으로 상대를 돌리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며 윙백 한쪽만 단계적으로 올라가 세컨볼 숫자를 유지합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제공권 우위가 확실해 득점 기대치가 높은 팀입니다. 레반테는 오사이를 쓰지만 실제로는 라인이 지나치게 낮아 주도권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반 로메로는 측면 중앙 왕복 움직임이 좋지만 지원이 없어 고립되기 쉽습니다. 로저 브루게는 드리블로 공간을 만들 수 있으나 수비 전환 시 백라인과 간격 조절이 느려 측면 뒷공간을 쉽게 허용합니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옆 패스 비중이 높아 전진 템포가 끊기고 팀 전체는 경기당 약 2실점에 가까운 불안정한 수비 지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컨볼 경합이 약하고 박스 근처 압박도 지속되지 않아 상대에게 연속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강등권 분위기까지 겹쳐 실점 후 흔들림도 큰 편입니다. 오사수나는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박스 안부드미르에게 안정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레반테는 라인 간격 불안과 세컨볼 약점이 겹치며 박스 방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개 점유 세트피스 모두 오사수나 우세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오사수나 울버햄튼, AC 밀란, 우디넷의 피사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개설하였습니다. jojouncle.com입니다. 로그인,
광고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